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0장의 배전선로의 전기적 특성 및 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선로정수와 전압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전압 강화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들었고 선로정수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 어디에서? 배전선로에서입니다. 그쵸? 자, 배전선로에서의 전압 강화 및 전력 손실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건데, 자, 송전선로와 배전선로의 차이점은 뭐냐? 송전선로는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장거리이면서 설비가 이제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멀지만 어떤 단순화되어 있고, 배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자, 단거리면서 여러 곳으로 뭐야 되는 거 뿌려줘야 되는 거죠. 즉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이 변전소로 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길이면서 장거리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 배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용가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길이는 단거리이지만 여러 군데에 전력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을 때 송전선로에서 단거리,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나눠지는데 이 배전선로는 지금 뭐라는 겁니까? 단거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 단거리에서 선로정수는 R, L, C, G 중에서 단거리의 경우는 뭐만? R과 C만을 뭐한다? 고려를 한다 이거죠. 즉 C값과 G값은 그 값이 단거리에서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전압 강화는 이 얼마입니까? 단상에서는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그쵸? 삼상에서는 루트 3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입니다. 그쵸? 전력 손실은 단상에서는 I제곱 R이고요. 삼상에서는 3I제곱 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단거리에서 이 부하가 집중되어 있느냐 또는 분포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떠한 점에서 여기까지 부하를 공급할 때 동일한 거리에 여기에 1A, 여기도 1A, 여기도 1A, 여기도 1A, 여기도 1A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일한 거리에 동일한 부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여기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겁니다. 부하가. 자, 근데 하나는 이 끝에 어떠한 점에서 여기에 5A가 집중되어 있다. 즉 부하는 1A, 5A이지만 여기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여기는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을 보면 만약에 이 부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곳에서 전압 강화가 1V이고 전력 손실이 1W다라고 하면 지금 부하의 용량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얘는 집중 부하이고, 얘는 분포 부하입니다. 이때 집중되어 있을 때 전압 강화는 요것의 2배인 2V가 되고요. 전력 손실은 요것의 3배인 3W가 된다 이겁니다. 즉, 이 집중 부하라고 돼야 되겠죠. 집중 부하는 이 분포된 부하의 전압 강화는 몇 배? 2배가 되고 전력 손실은
3배가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하게 되면 이 분포부하는 집중부하의 전압 강화는 2분의 1배가 되고 전력 손실은 3분의 1배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하 특성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수용률, 그 다음에 부등률, 그 다음에 부하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다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용률이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죠. 자, 공식으로 한번 적어보게 되면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용량분의 최대 수요 전력입니다. 뭐 수용 전력이나 수요 전력이나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곱하기 100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만약에 어떠한 집에 뭐 세탁기, TV, 냉장고,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을 다 합쳤더니 100이더라 이겁니다. 용량이 100이더라. 자, 근데 이 중에서 아무리 사용을 해도 요거를 70만큼 사용했다 이겁니다. 다 합쳐서 예를 들어 이것이 100인데 70만큼 사용했다 이겁니다. 그럼 얘는 설비 용량은 요것들의 용량은 100인데 최대로 사용한 게 70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비 용량보다 최대 수요 전력하면 수용률이 70%다 이거죠. 그러니까 설비 용량에 대해서 최대로 쓴 게 우리가 수용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등률이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 최대 수요 전력분의 합성 최대 수요 전력. 다 여기서 말하는 전력은 다 유효 전력을 뜻합니다. 합성 최대 수요 전력분의 얘는 각 최대 수요 전력의 합입니다. 자, 이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 부등률이라고 하는 건 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하나의 부하가 있고 또 다른 부하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얘가 최대로 많이 썼을 때 10kW다라고 하고요. 얘가 최대로 많이 썼을 때가 5kW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얘는 이렇게 썼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최대로 많이 썼을 때가 10. 자, 얘는 어떻게 썼다고 할까요? 이렇게 썼다고 할까요? 이렇게. 그래프는 안 맞네. 이렇게 보도록 하죠. 얘가 이렇게 썼다라고 하죠. 자, 얘는 최대가 5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많이 썼을 때 요거랑 합친 것, 요거랑 합친 것, 얘랑 합친 것, 얘랑 합친 거에서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를 합쳐서 제일 많이 썼을 때가 요 부분과 요 부분을 합친 값이다라고 보도록 하죠. 그럼 요 부분과 요 부분을 합쳐서 예를 들어 약 13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이 부하와 이 부하를 이 시간대에 봤을 때 가장 많이 썼을 때를 합친 것과 13이고 얘네들의 각각 얘는 최대로 많이 썼을 때는 5이고 얘는 최대로 많이 썼을 때는 10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 13을 뜻하는 거고요. 각 최대 수요 전력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얘 더하기 얘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합성 최대 전력은 13이고 자, 각 최대 합은 10 더하기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10, 얘는 5이고 둘이 합쳐서 제일 많이 쓸 때가 13이라면 이 변압기 용량은 얼마면 되겠습니까? 바로 13이면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요 13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 공식을 바꿔보면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그쵸? 요거랑 자리 바꾸면 됩니다. 부등률분의, 그쵸? 각 최대 수요 전력의 합 이겁니다. 각 최대 수요 전력의 합. 최대 수요 전력.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라는 얘기죠.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등률이 크다면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작아지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부등률이 커지면 여기에 값은 작아지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변압기 용량이 작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때 여기에서 부등률이 크다면 부등률이 크다. 이 얘기는 의미하는 게 뭐냐? 변압기 용량은 줄어든다. 설비 용량이 15, 그러니까 15인데도 부등률이 커버리게 되면 변압기 용량은 더 작은 값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등률이 크다라는 얘기는 변압기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변압기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15짜리 설비를 이만큼 다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비 이용률은 어떻다? 감소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부하율입니다. 부하율. 자, 이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호로 F라고 쓰는데 이 부하율에는 항상 어떤 기간이 들어갑니다. 어떤 임의의 기간 중에 자, 최대 수요 전력분의 평균 수요 전력입니다. 이 최대 수요 전력과 평균 수요 전력의 비, 이것이 뭐가 된다? 부하율이 된다 이겁니다. 부하율.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부하율이 크다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율이 크다라는 의미에서 자, 부하율이 크다.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부하는 예를 들어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의 용량이 10. 자, 그러면 얘는 자, 평균값도 이거고 최대값도 이거기 때문에 얘는 부하율이 1입니다. 그렇죠? 어떤 하루에 자, 10을 요만큼 사용한다는 얘기는 최대값도 10이고 평균값도 10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어떠한 부하는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보도록 하죠. 이때 요것의 평균값은 5라고 보면 자, 최대는 10이고 평균은 5가 됩니다. 그럼 얘는 부하율이 얼마입니까? 0.5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파란색보다 이 하얀색은 부하율이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하율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가 있느냐? 자, 먼저
전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전력 변동률이 낮다. 전력에 대한 변화가 적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용량이 10짜리를 얘는 10으로 사용하는 거고, 얘는 10짜리를 5만큼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부하에, 이 설비에다가 전력을 공급하는데, 얘도 10이라는 용량이 필요하고 얘도 10이라는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쵸? 최대만큼 전력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10만큼 필요하고 얘도 10만큼 필요한데 얘는 10만큼 다 이용을 하고 얘는 그 중에 5만큼만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설비 이용률이 높다. 설비 이용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합성 최대 수요 전력에 대한 식을 보면 최대 수요 전력. 자, 이 공식이 중요합니다.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자, 어떠한 변압기가 있고 여러 대의 부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이 부하들 간에 사용하는 시간대가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그쵸? 자, 사용하는 시간대가 최대를 사용하는 시간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변압기가 얘네들의 각 최대로 다 합친 값이 아니어도 된다 이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흐르는 최대값은 얘네들이 최대를 사용하는 시간이 같다라면 얘네들의 최대값과 같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는 이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요 식에 의해서 부등률분의 요 최대 수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수요 전력은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죠. 그죠?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 됩니다. 즉 여기서 부등률은 이 부하들 간에 사용하는 시간대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 합성 최대 수요 전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사용하는 변압기 용량을 결정을 한다 이겁니다. 자, 합성 최대 수요 전력 단위가 뭡니까? 킬로와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이 변압기에서 공급하는 최대 유효 전력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변압기 용량은 당연히 합성 최대 수요 전력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률 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입니다. 자, 분명히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의 단위는 뭡니까? 킬로와트입니다. 근데 변압기 용량은 비상 전력인 kVA를 씁니다. 그죠? 자, 그럼 유효 전력을 0률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피상 전력이 됩니다. 그죠? 유효 전력을 0률로 나누면 피상 전력이 되고요. 이 변압기가 아이디얼하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손실이 있겠죠. 손실을 고려한 이 변압기의 효율이 있습니다. 그죠? 효율. 여기서 말하는 효율은 변압기 자체 효율입니다. 변압기 효율.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는 부하 특성을 아는 이유는 뭡니까? 변압기의 이 용량을 아는 공식을 구하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로에 손실 계수가 있습니다. 손실 계수. 자, 선로의 손실 계수는 우리가 기호로 H라고 사용을 합니다. 손실 계수 H. 자, 손실 계수라고 하는 것은 최대 손실분의 평균 손실을 뜻합니다. 자, 최대 손실에 대한 평균 손실의
B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최대 손실계수는 F의 제곱. F가 뭡니까? F가 부하율. F의 제곱보다는 크고 F보다는 작습니다. F의 제곱은 0보다는 크고 F는 1보다 작겠죠. 요 관계식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F라고 하는 것은 부하율을 뜻합니다. 자, 이때 손실계수 H는 알파 F 플러스 1-알파의 F의 제곱이다라는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문제에서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은 보통 0.2에서 0.3이 되는데 이 알파 값을 주어지고 F 값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손실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배전선로의 전압조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배전선로의 전압조정. 자, 이 전압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전압을 공급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자, 여기 변전소가 있고요. 변전소로부터 쭉 와서 여러분들 집 앞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 앞에 전봇대 위에 있는, 전주 위에 있는 요 주상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죠? 배전선로의 대표적인 게 이제 주상 변압기가 되겠다. 자, 그럼 주상 변압기로부터 이게 주상 변압기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 있는 집들은 전압 강화가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그쵸? 적다. 그죠? 자, 근데, 이 선로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에 있는 집들은 이 전압 강화가 어떻게 됩니까? 커지게 됩니다. 많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전압을 어떻게, 일정하게 어떻게 합니까? 조절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칭 전압은 110, 220, 380 볼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조정 범위, 우리가 완벽하게 110, 220, 200, 380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허용 범위를 주더라. 110 같은 경우에는 6볼트, 220은 13볼트, 380은 38볼트의 허용 전압 강화를 주고요.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2Hz의 어떤 여유율을 주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자, 이거보다 과전압이 되거나 이거보다 저전압이 되게 되면, 자, 과전압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압이 높아지면, 전격 전압보다 높아지면 기기에 손상을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저전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율 감소. 그죠? 효율이 감소되거나, 그쵸? 그 다음에 기기의 수명저. 이러한 실질적으로 좋지 않은 현상들이 발생하겠다. 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든 설비들은 220이면 220에 맞게끔 설계가 다 되어 있는 장비들인데, 이러한 설비들이 220보다 허용 범위 안에 더 높거나 아니면 더 낮게 되면 어떤 효율 감소 및 기기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압을 어떻게 한다?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압을 조정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첫 번째는 주상 변압기, 1차 측 택변환이라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승합기를 사용하는 방법.
승합기. 승합기로는 우리가 이제 단권 변압기를 사용하고요. 단권 변압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전기 기기 시간에 이미 공부를 하신 내용 또는 앞으로 자세하게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도전압 조정기. 자, 이 유도전압 조정기 같은 경우에는 유도 전동기를 응용한 회로로서 우리가 어떤 시험 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네 번째로는 직렬 콘덴서. 자, 이 직렬 콘덴서 같은 경우는 뭡니까? 리액터분을 보상하는 거죠, 그죠? 리액터 보상. 리액터 부분을 보상해서 전압 강화를 제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 주상변압기의 탭변환, 그다음에 승합기, 그다음에 유도전압 조정기, 그다음에 직렬 콘덴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상변압기 1차측 탭변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변압기에 있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가 첫 번째가 주상변압기. 주상변압기 1차 탭 보도록 하자. 자, 변압기가 1차 측에 이렇게 코일이 되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측에도 이렇게 권선이 되어 있다라고 보죠. 자, 그러면 1차 측에서 가해준 전압을 제가 편의상 E1이라고 하고요. 2차 측의 전압을 편의상 E2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측에 감긴 권선의 수를 N1이다라고 하고 2차 측에 감긴 권선을 N2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권수비 A는 변압기에서 배웠듯이 E2분의 E1, N2분의 N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에 전압이 1000V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권수비는 예를 들어 100대 50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 그러면 여기에 1000V를 인가되면 당연히 여기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요것의 반인 500V가 공급이 됩니다. 그쵸?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근데 내가 전압 강화를 고려해서 요것의 전압을 약간 올리고 싶다 이겁니다. 이것을 약간 어떻게 한다? 올리고 싶다. 예를 들면 여기를 600V로 하고 싶다 이겁니다. 600V로. 자, 그러면 이것은 한전에서 공급해주는 전압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N2 권수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뭐 어떤 걸 하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차 측 탭을 변화시킨다. 여기에 있는 권수를 변화시킨다 이거면 이 권수를 여기에 2, 3, 4, 5 이렇게 둔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얘를 여기다 연결하느냐 여기다 연결하느냐 요거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요 값을 뭐 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내가 E2를 600V로 하고 싶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요 식에서 자, E2에 관한 식으로 써보면 E1 곱하기 N1분의 N2가 됩니다. 그죠? E2는 E1의 N1분의 N2. 그 얘기는 뭐냐? 자,
자, 요 이완 요거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죠? N2 요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뭘 바꾼다고 했습니까? 주상변압기 1차 측 탭인 요 N1이라고 하는 걸 변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요걸 변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E2 다시가 몇 배가 됐습니까? 여기서 요만큼 되는데 500분의 600배가 됐습니다. 그쵸? 그쵸? 그러면 N1 다시라고 하는 것은 자, E2와 N은 서로 무슨 관계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 있기 때문에 N1 다시는 600분의 500배가 돼야 됩니다. 거꾸로, 그쵸? 곱하기 원래 있던 100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6분의 500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것이 E2를 증가시키려면 전압 강화 보상을 위해 이걸 증가하려면 이 N1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 감소시켜야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칭 전압 뭐 있습니까? 22,900. 그렇죠? 볼트. 자, 이건 선간 전압이니까 상전압을 하면 13,200 볼트가 정격 공칭 전압의 상전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을 기준으로 5%의 여유율을 둬서 자, 얼마가 있느냐? 13,000 요거보다 5% 큰 13,800볼트짜리가 있고 탭이 요 N1의 전압값이 요거보다 600볼트 잡으면 13,000 12,000 4를 빼면 600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600 뺀 12,000짜리가 있고 여기서 600 뺀 11,400짜리 즉 요 탭이 일반적으로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는데 약 몇 프로? 5%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는 1개 아래로는 3개 정도의 여기다 탭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전압 강화 보상을 위해 2차 측 전압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내려야 되는 탭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측 탭에 의한 2차 측 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E1은 얼마이고 N1은 얼마이고 N2는 얼마이고 E2가 얼마일 때 E2를 요만큼 하려면 N1의 값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이 승합기였습니다. 승합기로 이제 단권 변압기를 이용하죠. 단권 변압기. 자, 이 단권 변압기는 기기에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자, 주상 변압기 1차 탭으로 전압 강화 보상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전압을 보상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 단권 변압기, 승합기를 이용하여 우리가 전압을 올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권 변압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일반적인 변압기는 이렇게 돼서 자,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전압을 제가 편의상 2제로 여기에 전압을 편의상 2원이다 라고 하고 자, 권수비가 요게 A라면 그쵸? A라면 자, A를 우리가 여기에 전압은 2완 대 E2다 라고 하면 권수비가 2완은 어떻게 됩니까? 2완은 요 2제로에다가 그죠? 뭐를 곱한 겁니까? 2완분의 2투 요거지 않습니까? 그쵸? N완분의 2투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면 뭐 교재에 있는 대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2완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2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권수비 A에 의해서 2투분의 2완은
E2분의 E1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E2는 그죠? E1 곱하기 E1분의 E2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전압. 요것이 일반적인 변압기입니다. 자, 근데 이 단권 변압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1차 층에 해당하는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E1이라고 하는 전압을 공급합니다. 자, 그때 요 2차 권선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이 E2가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요것에 의해서 자, E2라고 하는 전압은 요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E1에 E1 E2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 그렇죠?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뭡니까? E1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E2라고 하는 전압은 얘 더하기 얘가 됩니다. 그죠? E2는 E1 플러스 E1 곱하기 E1분의 E2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것은 E1으로 묶으면 1 플러스 E1분의 E2가 되고요. E1분의 E2 뭡니까? A분의 1이죠. 따라서 E1의 1 플러스 A분의 1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다라고 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E2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E2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부하가 여기에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부하가 여기에 이렇게 걸립니다. 부하가 걸리죠. 자, 그럼 이 부하의 용량은 E2 곱하기 I2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변압되는 자가 용량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변압이 되는 거죠. E2 곱하기 I2입니다. 요게 자가 용량입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어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어차피 자세한 건 기기에서 또 얘기를 하니까. 자, 단상일 경우에 자, 부하 용량을 이것을 제가 W다라고 보도록 하죠. 부하 용량을 W다라고 했을 때 단상의 경우, 그 다음에 3상 V결선의 경우, 3상 델타 결선의 경우에 자, 자가 용량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교재에 다 있다시피 자, 단상의 경우에 자가 용량은 자, 여기에서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2는 여기의 전압은 자, 얘 더하기 얘가 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얘의 전압은 얘 빼기 얘가 되는 거죠. E2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E2 마이너스 E1. 그쵸? I2는 요거는 자가의 용량 E2 곱하기 I2, E2 곱하기 I2가 W냐 했습니까? I2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E2분의 W.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을 정리하면 E2를 이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E2분의 E2 마이너스 E1의
W. 그렇죠? 또는 E2에 E에 W.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단상의 경우에. 자, 삼상 부위결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공식이. 삼상 부위결선 같은 경우에는 루트 3분의 E2에 루트 3분의 E2의 W.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3 E2 W. 루트 3 V I는 P 이거지 않습니까? 루트 3 V, 이건 뭡니까? I2가 됩니다. I2. 거기에다가 E2를 곱하면 되겠죠. 루트 3 E2의 W. 근데 몇 대가 있습니까? V결선은 변압기가 2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2를 곱해주겠죠. 그죠? 여기서 잘 쓰면 어떻게 된다? 루트 3 E2의 E2의 W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삼상 델타 결선의 자가 용량은 이건 공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W 루트 3분의 1에 E2 곱하기 E1에 E2의 제곱 마이너스 E1의 제곱. 요것에 W가 됩니다.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문제로 공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권 변압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권 변압기는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단권 변압기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권 변압기의 특징은 우선 기본적으로 자, 동선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죠? 전선의 양이 감소한다. 자, 이 전선의 양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동선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실이 작고, 손실이 적다는 얘기는 효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선이 적으면 그만큼 소형 경량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렴할 수 있습니다. 자, 대신에 전선의 양이 감소하면 그만큼 전선에 의한 임피던스가 작겠죠. 임피던스가 감소합니다. 임피던스 감소에 의한 단락 용량이 어떻다? 크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 단락용량이 크고 임피던스가 작으면 전압 강화도 작고 전압 변동률도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단권 변압기 특징에는 뭐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동선의 양, 전선의 양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권 변압기의 특징을 알 수가 있고요. 문제는 단권 변압기에서 특징이 뭐냐, 특징이 아닌 것은 뭐냐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유도전압 조정기입니다. 유도전압 조정기. 자, 이 유도전압 조정기 같은 경우에는 자, 단권 변압기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자, 그림을 그려보면 단권 변압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권 변압기는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E1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E2라고 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E2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조건 당연히 E2는 E1 플러스 E2가 됩니다. 그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 단권 변압기는. 근데 유도전압 조정기는 어떻게 되냐? E2는
E1 플러스 E2의 코사인 세타가 되면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단권 변압기, 승합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E2가 E1의 전압보다 크지만 이 유도 전압 조정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각도를 조절함에 인해서 자, E2라고 하는 전압이 E1보다 클 수도 있고 또는 작을 수도 있는 이러한 전압 조정기입니다. 이 유도 전압 조정기는 유도 전동기를 이용한 것이며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시험용 우리가 이제 시험하려면 전압을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겠죠. 그죠? 시험용 변압기로 그죠? 사용된다. 시험용으로 사용된다. 라고 변압기는 아니고 시험용 전압 조정기로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플리커 현상입니다. 자, 뭐 전압 조정 얘기했고, 전압이 감소가 되면 전압 강화에 의해서 플리커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플리커 현상 한번 보도록 하죠. 플리커 현상. 자, 플리커 현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전등의 깜빡임, 또는 TV 화면의 뭐라고 쓰면 되나요? 일그러짐. 자, 이러한 것을 플리커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플리커 현상의 원인은 뭐냐? 전압 강화입니다. 전압이 감소하면, 그러니까 즉 규정된 공칭 전압에서 전압이 감소하게 되면, 그 허용 범위를 넘게 되면, 허용 범위 이하가 되게 되면 이러한 플리커 현상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좋지 않은 거죠. 이 플리커 현상으로 인해서 뭐 기기의 수명 저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성 감소, 그렇죠? 효율 저하, 뭐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더라 이거죠. 그럼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리커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전압 강화가 주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리커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급 측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전력을 공급해주는, 즉 한전 측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수용가 측, 전기를 받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급 측 대책으로는 뭐가 있느냐? 자, 당연히 첫 번째가 뭡니까? 승합이죠, 그죠? 승합해서 공급한다. 전기를 승합해서 공급한다. 자, 두 번째로는 전용 선로를 이용한다. 전용 선로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급한다. 다른 데 여러 군데 있으면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 여기 변전소에서 나한테만 전력을 공급한다면 전압 강화가 있을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또 다른 수용가가 있다라고 하면 이만큼 뭐예요? 전압 강화가 여기로 가는 전류만큼 뭐예요? 증가하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여기 또 있으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또 전류에 대한 전압 강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용 선로로 공급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단락 용량이 큰 계통. 단락 용량이 큰 계통을 이용한다. 그쵸? 자, 단락 용량이 큰 계통에서 이게 왜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용량이 여러분들 공식이 뭡니까? P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IN입니다. PN이죠, PN. 그쵸? 자, 그러면 단락 용량이 크다 라고 하면 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죠. 자,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 공식 한번 보도록 해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2의
ING 곱하기 100. 그 얘기는 뭐냐? 선로의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선로의 임피던스가 작다. 선로의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는 그 말은 바로 뭡니까? 전압 강화가 작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즉, 결과적으로 단락 용량이 큰 계통을 이용해서 공급한다는 얘기는 전압 강화가 적은 그러한 계통을 이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급 측의 방법으로는 승합, 전용 선로 공급 또는 뭐 전용 변압기를 이용한다. 단락 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한다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용가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기를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전압 강화를 줄이기 위해서 직렬 콘덴서 설치. 그죠? 자, 그 다음에 역률 개선. 그죠? 정률 개선. 역률 개선에도 우리 전압 강화가 어느 정도 보상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승합기. 이제 승합기를 영어로 하면 이게 부스터입니다. 부스터. 승합기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자, 직렬 리액터. 자, 직렬 리액터라고 하는 것은 코일이죠. 코일. 여러분들 회로 이론에서 코일 뭐라고 했습니까? 전류를 일정하게. 즉 전류가 그죠? 급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이 리액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렬 리액터를 설치한다. 뭐 이러한 방법들이 있겠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용가 측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더라.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수용가 측에서 방지할 수 있는 뭐 플리커 대책은 뭐냐? 또는 공급 측에서 플리커 방지 대책이 뭐냐?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개폐기를 보도록 하죠. 개폐기. 배전선로에서 사용하는 개폐기. 배전선로 사용 개폐기. 자, 그럼 배전선로에서 맨 처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배전선로 개폐기. 자, 그럼 맨 처음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럼 변전소 측에 당연히 차단기가 있고요. 그 차단기를 지나서 뭐가 있냐면 RC라고 하는 리클로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S 섹셔널 라이저, 그죠? S 섹셔널 라이저. 그쵸? 그 다음에 어떠한 수용가에 LSB, LBS, 부하개폐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까지는 한전 소유의 설비들이고, 여기는 수용가 측의 설비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리클로저라는 거랑 이 섹셔널라이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사고, 고장 전류가 발생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리클로저에는 여러 개의 또 다른 이 섹셔널라이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섹셔널라이저에 다른 다 부하들이 있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기에서 고장 전류가 발생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고장 전류가 여기에 쭉 흐르겠죠. 쭉. 그렇죠? 고장 전류가 흐른다 이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섹셔널 라이저는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럼 누가 이걸 차단할 거냐? 리클로저라는 애가 차단을 합니다. 자, 고장 전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당연히 뭐예요? 이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다라는 가정하에죠. 자,
섹셔널라이저는 고정전류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 리클로저가 이 고정전류를 차단합니다. 한 번 열겠죠. 그리고 다시 닫습니다. 그래도 고정전류는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다시 고정전류가 또 흐르겠죠. 그럼 리클로저가 다시 엽니다. 오픈. 2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닫습니다. 그렇죠? 고정전류가 사라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고정전류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가정하죠. 그럼 다시 리클로저가 3번 열게 됩니다. 그럼 그때 이 섹셔널 라이저는 무전압 상태에서 얘가 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리클로저는 닫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를 다시 닫으면 여기는 전력을 계속 공급이 되며 여기만 차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클로저와 섹셔널 라이저는 같은 세트다라고 보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섹셔널 라이저는 고정전류를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리클로저와 함께 사용이 되고 이 섹셔널 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고장 구간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하계폐기 같은 경우에는 수용 설비에 수용가의 인입 계폐기로 사용이 되며 이 부하계폐기는 부하전류 온, 오프 가능하고요. 우리 그죠? 부하전류 온, 오프 가능하고 고장전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로기 얘기할 때 가끔 잠깐 얘기했던 건데 부하전류 온오프 가능한데 고장전류는 온오프 불가하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변전소에서 1년의 순서 변전소, 차단기,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퓨즈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시면 주상변압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상변압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주에 있는 이러한 변압기를 우리가 주상변압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상변압기도 전기를 받아서 다시 또 다른 집에 보내주겠죠. 그럼 주상변압기 1차 측, 여기를 공급 측을 우리는 항상 1차 측이다라고 하고 부하 측을 2차 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상변압기 1차 측에 퓨즈가 설치가 됩니다. 퓨즈가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써볼까요? 퓨즈가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퓨즈는 PF 전력용 퓨즈입니다. 하지만 이 주상용 변압기가 300kVA 이하에서 그죠? 300kVA 이하에서는 바로 컷아웃 스위치인 COS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부분 주상 변압기는 300kV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COS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차 측에도 퓨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볼록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캐치 홀더라고 하고 이거 다른 말로 이제 얘기를 전선 퓨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1, 2차 측 간에 퓨즈를 쓰게 되는데 1차 측은 COS, 2차 측은 캐치 홀더를 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장 관련된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